미주 복음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티브 황보의 미국을 읽다 시간입니다. 이 방송은 현 미국의 상황을 제대로 알고 급변하는 상황 속 크리스천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성경적 관점에서 찾아보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하실 스티브 황보 장로님은 전 라팔마 시장과 오렌지 카운티 시 협의회장 역임 등 정치와 교육계에 다양한 경험을 가진 분입니다. 스티브 황보 장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첫 인사드리네요. 네. 해피 뉴 이어. 예, 벌써 팬데믹이 시작한 지 3년 차죠. 네. 예, 아직까지 바이든 행정부가 이 정책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지난 2년 동안에서 계속 있었고 올해 한 해도 크게 우리에게 임하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멘. 예. 자, 새해부터 이 팬데믹 상황 때문에 다소 좀 뒤숭숭한 분위기긴 한데요. 네. 일단 미국에 올해 큰 일이 있죠. 네.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예, 올해는 그 한국에도 선거가 중요한 선거가 있고 미국에도 중요한 선거가 있죠. 한국에는 3월달에 불과 이제 2개월 후에 5년 임기의 대통령을 뽑는 대선이 있고 그 후에 또 이제 지방자치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미국은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간 선거 midterm election이라고 그러죠. 대선과 대선 사이에 있는 대통령의 임기 딱 중간에 있는 선거. 그래서 그렇지만은 대선만 없지 오늘 이번 올해의 그 중간 선거에는 연방 하원 435명 전원이 그 투표에 선거에 나서야 하고 연방 상원은 임기가 6년이기 때문에 2년마다 있는 선거에 3분의 1씩 출마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34명의 상원이 출마를 하게 되는데 다시 뽑게 되는데 지금 현재 그 바이든 행정부의 여러 가지 실정 때문에 여야의 그 양당의 선거 전문가들의 그 예상은 아마 그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에서 크게 이길 것이다. 그래서 공화당이 양 그 하우스의 상원과 하원의 다수당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같이 예측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공화당 측에서는 조금 더 희망적으로 하원에서는 적게는 60석, 많게는 80석까지 차이로 이길 것이고 그리고 상원에서도 아마 55대 45 정도로 5석을 더 가져오는 그래서 하원과 상원을 공화당이 확실한 다수당으로 차지함으로써 그 이후에 남는 2년간의 바이든 그 행정부의 임기가 상당히 힘들 것이라고 이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중간 선거를 염두에 두고 뭐 정치나 경제나 사회 전반적인 분야에 있어서 올해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겠네요. 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종류의 캘리포니아도 이제 하원 의원들이 저는 이제 선거에 나서야 하고 그리고 네. 특히 2020년 10년마다 있는 인구조사에 의해서 그 선거구가 재조정되었기 때문에 우리 한인 선출직에 있는 정치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새로운 지역구를 자기들이 골라야 하는 이제 그런 일들을 했죠. 이미 아마 다 정했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그 지역구에서 출마하는 이제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또 캘리포니아 주민들이라면 꼭 알아야 하시는 중요한 사안이 있습니다. 네. 이 캘리포니아 스쿨 초이스 관련해서인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것은 우리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인 그 크리스천들이 상당히 크게 관심을 가져야 할 이슈일 것 같은데요. 그 지난 2주 동안 복음 방송이 특집 방송으로 캘리포니아의 공립 그 퍼블릭 스쿨 공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수년 동안 상당히 비성경적인 이념 가치관을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 공립학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이념 교육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문제점을 크게 우리가 부각을 시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홈스쿨을 생각하고 크리스천 스쿨을 생각하지만은 홈스쿨을 하기에는 자신이 언어라든지 혹은 시간적인 면에서 좀 그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이고 네. 그리고 이제 사립학교 크리스천 스쿨에 보내는 것에 대해서도 재정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을 텐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올해 선거에서 그 발의안으로
붙여질 가능성이 지금 생겼습니다. 네, 발의안으로 붙여질 가능성이라고 하면은 그 발의안이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 단계에 있는 거죠. 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그 Education Freedom Act Initiative라고 그 아이들의 학교 지금 현재는 여러분이 사시는 거주지에 따라서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홈스쿨 학교가 정해지죠. 네. 공립학교가 정해지는데 그 학교를 홈스쿨이라고 그러고 그 학교를 다녀야 되는 딱 정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제 그 캘리포니아 주 헌법에 보면은 무상 교육은 K-12 무상 교육은 공립학교를 통해서 주정부가 프로바이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그 우리가 세금을 내는 주 인컴 텍스나 주 그 수입세나 아니면 그 여러분이 재산세, 프로퍼티 텍스 같은 걸 통해서 그 주 정부의 교육 예산이 이제 형성이 되고 한 학생당 약 그 1년에 14,000불 정도가 이제 학생들에게 할당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 부모님들이 사용해서 내 지금 현재 다니는 홈스쿨이 아닌 더 나은 다른 지역에 있는 공립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사립학교 혹은 크리스천 스쿨 혹은 홈스쿨에도까지 적용을 그 비용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헌법을 캘리포니아의 헌법을 바꾸는 그런 이제 발의안입니다. 캘리포니아는 이제 모든 주가 그렇지는 않지만은 캘리포니아는 이 주민들의 투표를 통해서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의회의 이 방해 없이 주민들의 투표만으로 주 헌법을 바꿀 수 있는 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이 통과가 되면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11월 달 선거에서 그러면은 이제 제가 설명드린 그런 이제 일이 가능해지는데 지금 제가 가능성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이제 이런 발의안을 그 밸러트 투표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절차가 필요하죠. 우선은 이제 그 우리가 주지사 소환 투표 때도 우리가 여러분 보셨겠지만은 발의안을 이 투표용지에 올리기 위해서는 한 100만 개 정도의 유권자들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 서명을 받기 전에 우선 그 먼저 주 정부로부터 서명을 받을 수 있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그것은 이미 이제 허락을 받았고 지금 그 서명을 받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 약 100만 개의 유효한 유권자들의 서명이 필요한데 좀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목표는 150만 개의 서명을 받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0만 개의 서명을 받게 되면은 발의안으로 올라가서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150만 개 가까이 목표로 해서 이제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을 하면은 주정부에서 그 서명들이 유효한 유권자들의 서명인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30일간 그 서명하는 유권자들에게 다시 번복 자신들이 서명한 것을 다시 뺄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유예 기간이 있어요. 그걸 지나고 나서 남은 그 유효한 서명 숫자가 필요한 100만 개가 조금 안 돼요. 그 숫자가 되면은 이제 11월 달 선거에서 6월 달에는 예비 선거고 6월 달이 아니고 11월 달에 있는 본 선거에서 그 밸러스의 투표용지에 그 발의안이 이제 주민들의 찬성과 반대의 투표를 받기 위해서 올라가게 되죠. 네. 근데 이 스쿨 초이스 발의안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계를 완전히 뒤흔들 수 있는 개혁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예, 캘리포니아가 이것을 처음 시도하는 것은 아니고 50개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15개 정도가 이미 바우처 시스템이 있어서 그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교육 예산을 이 원하는 경우에 학생과 부모 혹은 가디언들이 원하는 경우에 사립학교나 다른 학교 자신들이 선택하는 학교에 학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시스템이 있는데 캘리포니아는 한 30년쯤 전에 1993년과 그리고 한 20년 전에 2000년도에 두 번 이제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두 번 다 큰 차이로 실패했죠. 패배를 했습니다. 한 30대 70대 정도로 이제 패배를 했는데 그 패배한 이유는
이런 발의안이 나올 때마다 가장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단체가 이제 선생님들 노조예요. 캘리포니아 같은 CTA라고 California Teachers Association이라고 선생님 노조들인데 굉장히 이분들은 이 발의안이 통과가 되면은 가장 직격탄을 가장 큰 피해를 볼 사람들이 이제 이분들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번에도 만일에 서명 작업이 성공을 하고 투표가 실시가 된다면은 자신들이 한 1억 불 정도의 캠페인 자금을 이 발의안을 실패하도록 하기 위해서 캠페인 자금으로 쓰겠다. 이제 그렇게 이미 발표해 놓은 상태입니다. 네. 예. 장로님께서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이 공립학교 특집 방송을 진행도 하셨고 또 이 내용도 계속해서 우리 방송을 통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네. 저도 어떤 피드백을 들었었냐면 이 스쿨 초이스가 진행이 되면 공립학교 돈을 빼는 거 아니냐, 예. 그럼 선생님들 어렵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첫째는 캘리포니아의 공교육이 상당히 학생 1인당 상당히 많은 예산을 쓰면서도 미국 전체에서 가장 하위의 수준의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는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의 수준이 상당히 미국 전체에서 아주 상위에 속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거의 아주 하위 제일 밑에 있는 그만큼 이 미국의 이 캘리포니아 공교육이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 있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와서 계속해서 이 학업적인 것과 상관없는 아카데믹한 것과 상관없는 이 우리가 염려하는 상당히 이제 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뭐 LGBTQ에 관한 교육이라든지 낙태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이 공립학교를 도구로 사용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아이들에게 자신들의 그 이념들을 교육시키고 주입시키겠다는 이제 하나의 도구로 공립학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이번 팬데믹 동안에 그 공립학교의 그 수준의 그 수준 낮음과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이제 인식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립학교에 대한 불만을 이제 가지게 되죠. 네네. 예,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 방금 지적하신 대로 이 선생님 노조들이 이런 안이 나올 때마다 반대하면서 캠페인하는 게 주로 그런 것이죠. 공립학교에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은 공립학교에서 많은 것이 빠져나간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은 또 한 가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공립학교에도 긍정적이 될 수 있는 것은 공립학교는 지금 경쟁이 사실 없죠. 네. 경쟁이 없으니까 이제 상당히 질이 낮아도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보내야 되고 서로 이렇게 공립학교에 관련되신 분들이나 선생님들도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막상 경쟁이 생기고 살아남아야 되면은 그러면 또 더 정신을 차리고 또 열심히 이제 가르치든지 학교 수준을 올리든지 네. 또 하지 않아야 할 짓을 이제 멈추는 그런 효과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공립학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네요. 상당히 이것이 통과되면은 여러 가지 교육계에 큰 이제 이렇게 그 개혁이 일어나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모든 사람들 공립학교를 포함해서 모든 분들에게 윈윈윈하는 그런 이제 이니시티브가 되지 않을까. 특히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우리 크리스천 부모님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특히 어린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내기가 두려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에게 내 아이를 내가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그 교육 예산을 사용해서 크리스천 스쿨이나 조금 더 안전한 내가 원하는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그렇게 되면 이제 크리스천 스쿨도 상당히 많아지겠죠. 그리고 크리스천 스쿨도 프라이빗 스쿨도 상당히 질이 높아지기 시작할 테고 왜냐하면 이제 튜이션이 들어오니까 네네. 이 내용이 뭐냐면은 학생 한 명당 모두가 아니고 원하는 사람들 원하는 학생들과 원하는 부모들이 원하면은 학생 한 명당 1년에 약 14,000불의 돈을 에듀케이션 세이빙 어카운트라고 그래 가지고 그 계좌에 주정부 교육 예산에서 이제 그 디파짓을 하게 되고 그 돈을 사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선택하는 학교의 그 학비, 투이션, 홈스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에듀케이셔널 익스펜스라든지 그리고 이제 그 인가를 받은 그런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튜이션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 쓰고 남은 돈이 있다면은 그것을 이제 대학 학비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입니다. 아, 그러면은 내가 공립학교 가고 싶으면 공립학교 가면 되는 거고, 그렇죠. 사립학교도 갈 수 있는 거고,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개념이네요. 그러면서 공립학교들은 더 학생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지금보다 더 훨씬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더 네. 높은 질의 교육을 프로바이드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짓을 말하게 되겠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그런 공립학교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그런 이념 교육을 한다는 거, 문란한 성생활을 가르치는 그런 성교육을 하는 거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런 일을 지금 현재로도 사실 많은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떠났거든요. 네. 그러나 이제 이렇게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은 더 훨씬 더 그것이 더 심해지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신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런 짓을 못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공립학교도 훨씬 더 나아질 것이고 네. 사립학교도 크리스천 스쿨도 홈스쿨도 그러니까 이런 경쟁 교육계의 경쟁 구도가 생기면서 모두가 열심히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자기들 프로그램으로 네. 이렇게 어트랙트하기 위해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이 교육 이슈에 있어서는 공화당이냐 민주당이냐 이렇게 갈리지 않잖아요. 교육은 모두 한 마음으로 잘 되길 원하지 않나요? 예, 저는 우리 한인 교회들과 한인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이 발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이제 한인 교회 그 지도자들 목회하시는 분들이 교회에서는 가능하면 정치에 관련된 얘기는 이제 안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그 교인들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이렇게 갈라지지 않을까 이제 분열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염려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볼 때는 이 이슈는 우리가 버지니아주 작년 11월 달 선거에서도 봤지만은 민주당을 늘 지지하시는 유권자들도 그때의 주의사 선거 때에 이런 공교육의 문제점이 이슈화가 되면서 다들 이제 공화당 후보를 찍는 과거에 어느 당을 지도했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민주당 후보가 부모는 공교육이 공립학교가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간섭해서는 안 된다고 이제 그런 발언을 하는 바람에 많은 유권자들이 그를 하지 않았고 그래서 패배를 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일어난 선거들을 보면은 지지하는 정당에 상관없이 유권자들이 부모님들이 공교육에 대해서 이제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 이슈는 방금 지적하신 대로 공화당 민주당의 이슈가 아니고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고 우리들 아이들이 받는 교육의 질을 높이는 이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 한인 교회들이 우리 한인 교회를 목회하시는 지도자들이 충분히 교회에서 이것은 지지할 수 있는 네. 그런 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우리 한인들이 교육 이슈에 있어서는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를 실천으로 옮기셔야지 또 법제화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발의안이 투표로 올라가는 그 과정까지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야겠네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시도하는 발의안이 아니고 네. 다른 주에서는 이미 실시하고 있는 이제 주들이 몇 개 주가 있고 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워낙 노조들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이 팬데믹 동안에도 보면은 이 시카고라든지 보면은 노조들 선생님 노조들이 아이들의 이 인퍼슨 수업을 거부를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공교육이 너무 아이들을 위하는 것보다는 좀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특히 캘리포니아는 노조들의 힘이 정치적인 힘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가지 염려스러운 공립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그들이 이제 재정적인 그런 것도 이제 프로바이드하고 그래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가 한번 저항을 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이게 계속해서 지난 몇 년 동안 우리가 이 신앙의 가치관을 우리 도전을 받고 있는데 네.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이것을 다 바로잡을 수 있는 그리고 캘리포니아가 바로 서면은 캘리포니아 영향을 쭉 받아왔던
미국의 다른 주들도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네.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이 미국의 팬데믹 상황이 학부모들이 교육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제 뭐죠? 디스턴스 러닝 컴퓨터를 통해서 집에서 아이들이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것을 보면서 이게 공립학교의 그 교육의 질이 생각보다는 높지 않다는 것을 많이 낮다는 것을 이제 부모님들이 알게 된 것 같고 네. 그리고 교육 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많이 알게 됐고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지만은 이 공교육에 대한 이제 걱정도 상당히 많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미국 전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그 공립학교를 떠났어요. 팬데믹 동안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개빈 뉴섬 주지사도 자기 아이들을 공립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와.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립학교 선생님들도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자기 아이들은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 안 보낼 거라고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와, 당사자들조차도. 네. 와.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이제 공교육에 특히 캘리포니아 공교육에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복음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우리는 신앙적인 차원에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런 식으로 그 공교육을 통해서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많은 주에 있는 공립학교에서는 등교를 하게 되면은 기도로 혹은 성경을 읽고 혹은 주기도문으로 혹은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수업을 하루에 일과를 시작한 때가 있었는데 네. 그것은 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치적인 혹은 이제 그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없어졌다 하더라도 도리어 거꾸로 공교육을 도구로 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반성경적인 가치관을 주입시키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네. 이것은 우리가 가만히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거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하고 네. 제 생각에는 이것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바울이 늘 말했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목숨을 끝날 때까지 해야 하는 의의 싸움, 믿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발의안은 우리 한인 교회와 크리스천들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캘리포니아의 이 공교육을 그리고 모든 교육 시스템을 크게 한번 긍정적인 방향으로 뒤흔들어 놓을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미 서명 작업이 시작됐다고 하셨죠? 네, 이미 서명 작업이 시작이 됐고 3월 말까지 이제 서명을 다 받는 것을 마치고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조금 얼마 후에 이제 이 보건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소식을 내보내겠지만은 각 교회에서 혹은 여러분들 방송을 들은 분들이 주위에 있는 그 이웃이나 혹은 직장의 친구들이라든지 여러분들에게 서명을 받는 일에 협조를 해주시면은 아주 이렇게 이슈가 간단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인 크리스천들이 우리 한인 교회들이 이번 발의안의 통과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육과 또 교회가 밀접하게 연결이 됐다고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 아이들의 그 이념적인 부분을 신앙인으로 키워내는 것도 교회의 역할이자 또 교육에서도 같이 연결이 되잖아요. 또 교회 측에서도 교회 그 크리스천 학교를 짓는 그런 추세도 요즘에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제 학교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고 네.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방금 막 지적하신 대로 공교육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배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잊어버리는 그리고 이렇게 참 우리가 그 아이들을 참 이렇게 세상에 잃어버리게 되는 네. 그러한 이제 상황이 지금 벌써 계속이 되고 있고 성인이 된 자녀들과 부모들 간에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가치관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이제 그런 한인 가정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성인이 된 그 대학생이나 대학원생들이 그런 그것을 배워서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가르침이나 교회의 가르침과 상관없이 별도로 학교에서 그들이 학교를 도구로 이념 교육을 시키겠다는 것. 네. 그러면서도 학과 공부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 것.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 학부모뿐만이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아이들을 보호하고 또 그들이 좋은 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보호해주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네. 우리가 그 아주 이렇게 뭐 크게 수고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네네. 그게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유권자 등록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서명을 이렇게 같이 참여하고 네. 그리고 이렇게 투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투표를 하는 그러면은 우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자란 이 아이들이 이 미국을 만드는 거잖아요. 예. 그 내용이 결국에 미국의 사상이 또 될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이 공립학교의 교육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말로는 걱정하고 그랬지만 실질적인 대안으로 뭔가 내놓을 수 있는 거는 사실 없었거든요. 뭐 타주로 이사를 간다. 이 정도로밖에 우리가 대안이 없었는데 지금 이 스쿨 초이스가 이루어진다면은 정말 이 교육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힘이 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 타주로 이사를 간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많이 가셨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인구조사에 의하면은 아주 캘리포니아의 인구수가 줄어가지고 연방 하원 숫자가 줄었습니다. 인구 숫자에 따라서 이제 네. 그 의석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우리가 캘리포니아에서 늘 이렇게 우리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우리들이 이 민주당 측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그 좌파적인 이념을 가지신 분들 네. 이런 분들에 의해서 굉장히 계속 공격만 당하고 어쩔 수 없이 당하기만 했는데 네. 이 이슈만은 우리가 상당히 해볼 만한 그리고 충분히 하나님의 뜻이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겨서 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리고 더 높은 질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발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복음 방송에서도 이 발의안 통과를 위해서 열심히 캠페인 활동을 벌일 예정인데요. 네. 많은 한인분들도 관심을 가지실 만한 내용이고 또 이 미국 사회에서도 학부모라면 누구나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심이 늘어나는 만큼 그 반대 세력의 방해도 굉장할 것 같네요. 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난 돈을 동원해서 캠페인 자금을 동원해서 반대할 것이기 때문에 캠페인 동안에 이제 전에 이런 그 발언이 나왔을 때 그들이 얘기했던 말은 이것을 통과시키면은 공립학교에 자원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피해를 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을 하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것은 그 선생님 노조들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좋다는 고등학교를 제가 22년 동안 관련을 하고 있는데. 네. 보면은 공립학교에서 정말 그 실력이 없는 선생님을 내보내는데 한 2, 3년이 걸립니다. 이렇게 교장 선생님도 네. 그 노조들보다 힘이 없어요. 아, 공립학교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여러분의 생각 이상으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공립학교에서 그 잘못 가르치는 선생님, 실력 없는 선생님을 내보내기 위해서 걸리는 시간은 한 2, 3년이 걸리고 그것을 돈으로 따지면은 한 200만 불 정도 든다. 이제 그 정도로 네. 이 선생님 노조들이 힘이 막강하고 그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거는 이제 그들의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팬데믹 동안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습니까? 네, 보셨을 네. 것입니다. 네. 예,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고 주지사는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박사는 자기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면서 계속해서 아이들이 등교를 했습니다. 팬데믹 동안에. 네. 그런데 그리고 많은 사립학교들이 계속 수업을 했어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이 퍼블릭 스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문을 닫고 있었거든요. 네. 또 이번에 다시 문을 닫게 될는지 모르겠지만은 상당히 지금 시카고 지역 같은 보면은 이제 선생님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이제는 그 대면 수업을 중단하겠다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이것을 우리가 한번 고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 긍정적인 네. 그런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크리스천이라면 또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이 스쿨 초이스에도 관심을 기울이셔야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인 교회와 전 한인 크리스천들이 필수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정보를 또 제공을 하고 캠페인 운동도 벌일 예정이니까요. 자세한 내용이 또 나오는 대로 저희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스티브 황 부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주말 되십시오.